안녕하세요. 캠핑에 대한 지식이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대생 캠핑입니다. 지난번 바람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날씨 관련 영상이에요. 또 바람에 이어서 이번엔 비 하면은 우중 캠핑.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중 캠핑 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중 캠핑을 좋아합니다. 제 채널에 몇 안되는 조회수들을 보더라도 우중 캠핑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중 캠핑의 타닥타닥 빗소리는 아무런 장비 없이 캠핑을 감성 캠핑으로 만들어줍니다. 우중 캠핑을 위해서 날씨를 확인할 때 그냥 비 오는 것만 확인하고 나가면 폭우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리느니만 못한 분무기 같은 비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의 강수량이 우중 캠핑을 즐기는데 적당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수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 강수는 이제 대기 중에 생성돼서 지표면에 떨어지는 모든 액체상 또는 고체 상태의 물입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 액체 상태 그리고 고체 상태의 물입자의 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액체 상태를 보자면은 이제 비가 될 거고요. 고체 상태는 이제 눈인데 눈 말고 뭐 우박도 있을 거예요. 우박. 그리고 기타 등등. 그래서 강수량 말고 이 비만 뜻하는 거는 이제 강우량, 눈을 뜻하는 거는 강설량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결국 강우량에다가 강설량에다가 이제 우박이랑 기타 등등 총 더한 게 이제 강수량, 이제 강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가 비로 되어 있으면은 뭐 강우량이 강수량 뭐 같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누적 강수량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적 강수량은 말 그대로 이제 강수량이 이제 누적된 거, 이제 뭐 하루 동안 내린 총량이 뭐 200mm다, 막 300mm가 왔다, 뭐 막 그런 게 이제 누적 강수량이고, 시간당 강수량은 뭐 시간당 뭐 한 5mm 내립니다. 아니면 시간당 뭐 한 15mm가 내립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굳이 누적 강수량은 필요 없고 시간당 강수량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5mm, 이거는 약한 비라고 하고요. 뭐 이슬비, 보슬비라고도 하는데 이 정도면 20분 이상 밖에 있어야 옷이 젖는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슬비라고는 하지만 초보 캠퍼분들이 우중 캠핑 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산을 안 쓰면 잘 안 들리던 빗소리도 우산 쓰면 잘 들리는 것처럼 비 오는 날 타프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빗소리가 진짜 크게 들립니다. 타프를 그려봅시다. 이상해, 타프가. 다시. 타프 그리기가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요. 지금 이게 네 번째인가 그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갈 거예요. 이상해도 그냥 갈 거고, 편집할 때 이상하면은 이제 편집자님이 여기다가 타프 그림 이쁘게 넣어 줄 겁니다. 편집자는 저예요. 타프. 네, 이제 여기다 그냥 타프라고 적으면 되죠. 뭐 타프.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비 오는 날 여기 타프 밑에 사람이 있으면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타프 밑에 있으면 빗소리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들립니다. 옷도 안 젖고 뭐 무릉덩이도 잘 안 패이고, 약한 비에서는 이제 초보 캠퍼분들이 우중 캠핑을 뭐 시작하기에, 우중 캠핑을 경험하기에는 괜찮은 비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시간당 10mm, 10mm는 이제 보통 비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보통 비입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고 빗소리가 좀 들리는 정도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0mm, 10mm에서 한 15, 뭐 한 20까지도, 요 정도가 우중 캠핑 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우중 캠핑 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10mm면은 비가 좀 더 떨어지겠네. 바람만 안 불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중 캠핑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타프 밑에서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은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 너무 시끄럽고 해서 한 이 정도, 딱 이 정도 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중 캠핑 하기에 가장 적당한 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0mm입니다. 강한 비. 20mm 이상을 강한 비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많이 시끄럽게 들릴 겁니다. 이제 비가 막 이렇게 막 콕콕콕콕 내리겠죠. 타프 밑에서 한 20mm면은 정말 크게 들려요. 옆에 이웃 텐트들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되게 독립적이고 딱 우리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긴 한데, 대신에 옆 사람한테서도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타프 딱 바깥으로 나오면은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 타프 밑에만 들어가면은 정말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강한 비 정도면 배수도 신경을 써야 돼서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바람만 없으면은 충분히 우중 캠핑이 가능은 하지만 좀 힘들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바로 폭우 캠핑이 된다. 글씨체가 그지 같죠? 이 글씨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중 캠핑은 가능하지만 포구 캠핑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에 있으면은 이 정도면 포구 캠핑이 된다. 그 다음은 이제 30mm 이상을 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하수구가 넘치고 홍수, 침수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은 포구지만 이제 캠핑장에서는 포구 캠핑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재난 캠핑. 물론 비가 많이 오는 건 캠핑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타프나 텐트를 잘 쳐서 끝에 팩다운도 한번 더 해주고, 뭐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텐데, 팩다운을 잘 하면은 이제 물길도 잘 열어놔가지고 타프도 안 무너지고 텐트도 당연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정도면은 바람을 거의 대부분 동반합니다. 바람까지 동반하면은 위험해요. 그리고 산이라면 산사태 날 수 있고, 계곡이면은 물 넘칠 수도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캠핑장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뉴스에 민폐 캠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캠핑장 취소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뭐 50mm면은 물을 양동이로 퍼붓는 정도라고 하는데, 30mm 이상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홈 캠핑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X. 뭐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비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고, 강한 비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구 캠핑 한번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번 바람편에서도 보여드렸던 윈디라는 어플로 강수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읽어야 되지? FCST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예보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유럽, 미국, 독일, 스위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윈디는 기본적으로 유럽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비 오는 거 보면 유럽 모델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여러 모델들의 예보를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비교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면 물론 우중 캠핑하기 좋은 날이 많긴 했는데, 시간당 강수량이 1mm도 안 되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날들도 많았습니다. 단순히 비가 오는 것만 확인하고 캠핑 나가지 마시고,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도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는 세팅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즐거운 우중 캠핑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